여러분, 지금 드시는 그 고기가 여러분의 심장을 망가뜨리고 뇌를 썩게 만들고 심지어 암까지 부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40년간 가정의학과 전문의로 수많은 환자분들을 진료해 온 이정민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정말 충격적인 내용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식탁 위에 올라가는 그 고기가 여러분의 건강을 서서히 망가뜨리고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70세 이후에는 더욱 위험합니다. 잠깐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부터 눌러주세요. 왜냐하면 오늘 제가 알려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생명을 구할 수도 있는 정말 중요한 정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런 귀중한 건강 정보를 놓치지 않으시려면 알림 설정까지 꼭 해두세요. 70세 이후 우리 몸은 분명히 달라집니다. 소화 능력도 떨어지고 신진대사도 느려집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분들이 여전히 젊었을 때와 똑같은 고기를 드시고 계세요. 이건 정말 위험한 일입니다. 세계보건기구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잘못 선택한 고기는 대장암 위험을 18%나 높입니다. 심장병 위험은 20%, 당뇨병 위험은 무려 32%까지 증가시키죠. 오늘은 국제의학 연구 자료와 수천 명의 노년 환자와 상담하며 확인된 결과를 바탕으로 70세 이후 절대 피해야 할 고기 4가지와 반드시 드셔야 할 고기 4가지를 정확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내용 하나로 여러분의 노후 건강이 완전히 달라질 거예요. 병원비 수백만 원이 드는 약이나 시술 없이도 냉장고 속 고기 하나만 바꾸는 것만으로 당뇨, 고지혈증, 고혈압, 심장병, 치매까지 예방할 수 있습니다. 제가 40년간 의료진으로 일하면서 가장 안타까웠던 순간들이 있었어요. 바로 예방할 수 있었던 질병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을 볼 때였습니다. 특히 70세 이후 급격히 건강이 악화되시는 분들을 보면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대부분이 식습관, 그 중에서도 고기 선택의 문제였다는 점이었어요. 우선 피해야 할 첫 번째 고기는 바로 햄입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깜짝 놀라실 텐데요. 햄이 그렇게 나쁜가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정말 많거든요. 네, 정말 나쁩니다. 특히 70세 이후에는 더욱 위험해요. WHO 국제암연구소에서 2015년에 충격적인 발표를 했습니다. 햄을 포함한 가공육을 1급 발암 물질로 분류한 거예요. 1급이라는 게 무슨 뜻인지 아시나요? 담배, 성명과 같은 등급입니다. 제가 왜 이렇게 강조하는지 실제 수치로 말씀드릴게요. 햄 3장, 그러니까 약 60g을 매일 드시면 대장암 위험이 18% 증가합니다. 하루에 고작 3장인데도 말이에요. 더 심각한 건 햄에 들어있는 아질산 나트륨입니다. 이 물질이 우리 몸에 들어가서 니트로사민으로 변하는데 이게 바로 발암 물질이에요. 특히 70세 이후에는 해독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런 독성 물질이 몸에 더 오래 머물러 있게 됩니다. 염분 함량도 어마어마해요. 햄 100g에는 약 1200mg이 나트륨이 들어 있습니다. 하루 나트륨 권장량이 2000mg인데 햄 몇 장만 먹어도 절반 이상을 섭취하는 거죠. 고혈압, 심장병, 뇌졸중 위험이 급격히 올라갑니다. 제가 진료한 환자 중에 이런 분이 계셨어요. 72세 조씨 할머니인데 매일 아침 햄에그 샌드위치를 드셨어요. 이게 뭐가 문제냐? 간편하고 맛있는 데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1년 후 건강검진에서 대장에 폴립이 여러 개 발견됐어요. 다행히 악성은 아니었지만 의사로서 정말 심각하게 받아들였죠. 햄을 끊으시라고 강력히 권했고 실제로 끊으신 후 다음에 검사에서는 새로운 폴립이 생기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햄의 위험성은 단순히 나트륨 때문만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가공 과정에서 들어가는 방부제, 발색제, 향료 등이 70세 이후 약해진 우리 몸에는 감당하기 어려운 부담이 되는 거예요. 특히 햄에 들어있는 방부제 중 하나인 소르빈산 칼륨은 장내 유익균을 파괴하는 역할을 합니다. 70세 이후에는 장내 미생물 균형이 무너지기 쉬운데
이런 방부제가 상황을 더욱 악화시켜요. 장내 미생물 불균형은 면역력 저하로 이어지고 각종 감염 질환에 취약하게 만듭니다. 특히 아침에 햄을 드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건 정말 최악입니다. 공복 상태에서 이런 가공육을 섭취하면 위벽에 직접적인 자극을 주고 하루 종일 염증 반응을 일으킬 수 있거든요. 더욱이 햄의 높은 나트륨은 아침 혈압을 급격히 올려서 하루 종일 심혈관계에 부담을 줍니다. 제가 진료한 많은 환자분들이 원인 모를 만성 위염으로 고생하시는데 자세히 들어보면 아침마다 햄을 드시는 경우가 많았어요. 두 번째로 피해야 할 고기는 치킨 가라아게입니다. 치킨도 안 되나요? 라고 실망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 70세 이후에는 정말 위험한 음식이에요. 치킨 가라아게가 왜 위험한지 조리 과정부터 설명드릴게요. 닭고기에 튀김옷을 입히고 170도 이상의 고온에서 튀기죠. 이 과정에서 엄청난 변화가 일어납니다. 먼저 트랜스 지방이 대량으로 생성됩니다. 식용유가 170도 이상으로 가열되면서 분자 구조가 바뀌는 거예요. 이 트랜스 지방은 혈관벽에 달라붙어서 동맥경화를 직접적으로 유발합니다. 더 심각한 건 산화지방입니다. 고온에서 오래 가열된 기름은 과산화 지질로 변하는데 이게 바로 혈관 염증의 주범이에요. 70세 이후에는 이런 염증을 해소할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거든요. 치킨 가라아게 하나에는 약 350에서 450 칼로리가 들어있는데 그중 65% 이상이 기름에서 나오는 칼로리예요. 게다가 나쁜 기름이죠. 70세 이후 우리 몸의 지방분해 효소인 리파아제 활성이 35% 이상 떨어집니다. 젊었을 때는 기름진 음식을 먹어도 어느 정도 분해가 됐는데 이제는 그대로 혈관에 쌓이는 거예요. 제가 진료한 74세 박씨 할아버지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손녀가 좋아한다고 일주일에 서너 번 치킨을 사 드셨어요. 본인도 바삭바삭한 식감이 좋다고 자주 드셨고요. 그런데 6개월 후 혈액 검사에서 깜짝 놀랄 결과가 나왔습니다. LDL 콜레스테롤이 170에서 240으로 급상승했어요. 중성 지방도 150에서 320으로 정상 범위를 훨씬 벗어났고요. 더 심각한 건 혈압이었습니다. 평소 130에 85 정도로 정상이었는데 갑자기 170에 105까지 올라갔거든요. 이유를 물어보니 치킨을 자주 드신 게 유일한 변화였어요.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치킨 가라아게에는 AGES라는 독성 물질이 대량으로 들어있어요. 어드밴스드 글라이케이션 앤드 프로덕츠의 줄임말인데 고온에서 단백질과 당분이 결합할 때 생기는 물질입니다. 이 AGES는 혈관벽을 직접 손상시키고 동맥경화를 가속화시켜요. 70세 이후에는 이런 AGES를 분해하는 효소 활성이 50% 이상 떨어지기 때문에 한번 생성된 AGES가 몸에서 제거되지 않고 계속 축적되는 거예요. 그래서 젊었을 때는 별 문제가 없던 음식도 70세 이후에는 혈관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많은 분들이 집에서 만들면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시는데 아니에요. 조리 방법 자체가 문제거든요. 아무리 좋은 기름을 써도 고온에서 튀기면 똑같이 독성 물질이 생성됩니다. 세 번째로 피해야 할 고기는 양념 불고기입니다. 불고기도 안 되나요? 라고 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 불고기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양념이 문제예요. 시중에 파는 양념 불고기 1인분에 들어있는 설탕량을 아시나요? 무려 12에서 18g입니다. 각설탕으로 따지면 4개에서 6개나 되는 양이에요. 여기에 액상과당, 물엿까지 들어가니까 실제 당분 섭취량은 더 많아집니다. 문제는 이런 당분들이 혈당을 급격히 올린다는 점입니다. 특히 70세 이후에는 인슐린 감수성이 떨어져서 혈당이 한번 올라가면 정상으로 돌아오는데 시간이 오래 걸려요. 더 심각한 건 이런 설탕들이 단순히 혈당만 올리는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과도한 당분 섭취는 최종 당화 산물인 AGES 생성을 촉진시켜요.
이 AGES는 혈관벽, 신장, 눈의 망막 등에 침착되면서 당뇨 합병증을 일으키는 주범입니다. 70세 이후에는 이런 AGES를 분해하는 효소 활성이 50% 이상 떨어지기 때문에 한번 생성된 AGES가 몸에서 제거되지 않고 계속 축적되는 거예요. 양념 불고기의 또 다른 문제는 나트륨입니다. 양념에는 간장, 소금, 된장, 고추장 등이 들어가는데 나트륨 함량이 엄청나요. 1인분에 1400에서 2000mg 정도 들어 있어요. 70세 이후에는 신장 기능이 떨어져서 나트륨 배출 능력이 감소합니다. 과도한 나트륨은 혈압을 올리고 심장에 부담을 주고 뇌졸중 위험을 높여요. 더욱이 나트륨은 칼슘 배설을 증가시켜서 골다공증 위험도 키웁니다. 70세 이후 여성분들의 골밀도는 매년 1에서 2%씩 감소하는데 과도한 나트륨 섭취가 이를 더욱 가속화시키는 거죠. 제가 진료한 71세 송씨 할아버지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당뇨 진단을 받고 약을 드시고 계셨는데 당화혈색소가 계속 8.5% 이상으로 조절이 안 됐어요. 식단을 자세히 물어보니 일주일에 2~3번 양념 불고기를 드시고 계셨습니다. 고기는 당뇨에 괜찮다고 들었는데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맞아요. 고기 자체는 괜찮아요. 하지만 양념이 문제죠. 양념 불고기를 끊으시고 대신 소금구이로 바꾸신 후 3개월 만에 당화혈색소가 7.1%로 떨어졌어요. 양념 하나만 바꿨는데도 이렇게 큰 변화가 있었죠. 여기서 놓치기 쉬운 부분이 하나 더 있어요. 양념 불고기를 먹을 때 보통 흰밥을 많이 드시죠? 달달한 양념과 흰밥의 조합은 혈당 스파이크를 더욱 심하게 만듭니다. 실제로 양념 불고기 한 인분과 밥 한 공기를 드시면 혈당이 200 이상 올라가는 경우가 많아요. 마지막으로 피해야 할 고기는 갈비탕 갈비입니다. 그럼 갈비탕도 못 먹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 정말 많으실 텐데 70세 이후에는 정말 조심하셔야 해요. 갈비탕 갈비가 왜 위험한지 수치로 말씀드릴게요. 갈비 100g에는 지방이 약 35g 들어있어요. 전체 칼로리의 75% 이상이 지방에서 나오는 거죠. 게다가 이 지방의 대부분이 포화지방산입니다. 포화지방산이 왜 문제일까요? 70세 이후에는 콜레스테롤 대사 능력이 현저히 떨어집니다. 젊었을 때는 간에서 콜레스테롤을 어느 정도 조절할 수 있었는데 나이가 들면서 이 기능이 약해지거든요. 제가 진료한 환자 중에 정말 심각한 케이스가 있었어요. 75세 김씨 할머니인데 평생 갈비탕을 좋아하셨어요. 나는 매일 갈비탕 먹고도 90까지 살 거야 라고 하시면서 정말 거의 매일 드셨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가슴이 아프다고 응급실에 오셨어요. 심전도를 찍어보니 심근경색 전 단계였습니다. 관상동맥 조영술을 해보니 주요 혈관 3곳이 70% 이상 막혀 있었어요. 혈액 검사 결과도 충격적이었어요. 총 콜레스테롤 350, LDL 콜레스테롤 280, 중성지방 450으로 정상 수치를 훨씬 벗어난 상태였죠. 더 심각한 건 지방간이었어요. 초음파를 찍어보니 간에 지방이 심하게 축적되어 있었습니다. 알코올을 전혀 드시지 않는데도 비알코올성 지방간 진단을 받으셨어요.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갈비에 들어있는 포화. 지방산이 간에서 중성지방으로 전환되면서 지방간을 유발한 거예요. 70세 이후에는 간의 지방분해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더 심해집니다. 갈비탕을 끊으시고 식단을 바꾼 후 6개월 만에 콜레스테롤이 200대로 떨어지고 지방간도 많이 개선됐습니다. 갈비탕의 또 다른 문제는 조리 과정에서 생기는 퓨린입니다. 갈비를 오랫동안 끓이면서 뼈에서 퓨린이 다량 우러나와요. 이 퓨린은 몸에서 요산으로 변하는데 70세 이후에는 신장 기능이 떨어져서 요산 배설 능력이 감소합니다. 그래서 갈비탕을 자주 드시면 통풍 위험이 크게 증가해요. 지금부터는 걱정 마세요. 잘 고른 고기 한 조각이 약보다 더 강한 효과를 줄 수도 있습니다.
이제 70세 이후 꼭 드셔야 할 고기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삶은 닭가슴살입니다. 닭가슴살이 그렇게 좋아요? 라고 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 70세 이후에는 정말 완벽한 단백질 공급원이에요. 닭 가슴살 100g에는 단백질이 23g 들어있어요. 그런데 지방은 고작 1g밖에 없습니다. 칼로리로 따지면 단백질에서 나오는 칼로리가 92칼로리, 지방에서 나오는 칼로리가 9칼로리예요. 거의 순수 단백질이라고 볼 수 있죠. 더 중요한 건 아미노산 구성입니다. 닭 가슴살에는 우리 몸에서 만들어지지 않는 필수 아미노산 9가지가 모두 들어있어요. 특히 류신, 이소류신, 발린 같은 분지사슬 아미노산이 풍부해서 근육 합성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됩니다. 70세 이후에는 근육 단백질 합성률이 30% 이상 떨어지는데 이런 분지사슬 아미노산이 mTOR 신호 전달 경로를 활성화시켜서 근육 합성을 촉진시켜요. 닭가슴살에는 또한 셀레늄이 풍부합니다. 셀레늄은 글루타치온 과산화 효소의 구성 성분으로 항산화 작용에 꼭 필요한 미네랄이에요. 70세 이후에는 셀레늄 흡수율이 떨어지는데 닭가슴살에는 생체 이용률이 높은 형태의 셀레늄이 들어있어서 효과적으로 보충할 수 있어요. 셀레늄은 면역 기능 강화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특히 바이러스 감염에 대한 저항력을 높여줍니다. 제가 진료한 73세 한씨 할머니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근감소증 진단을 받으셨는데 근육량이 정상의 65% 수준까지 떨어져 있었어요. 계단 오르기도 힘들어 하시고 자주 넘어지신다고 하셨죠. 식단 상담을 해보니 단백질 섭취량이 하루 25지 정도밖에 안 됐어요. 70세 이후에는 체중 1kg당 1.2에서 1.5g의 단백질이 필요한데 절반도 못 드시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하루에 닭가슴살 100g씩 삶아서 드시라고 권했어요. 처음에는 퍽퍽해서 못 먹겠다고 하셔서 조리법을 알려드렸죠. 생강 대파와 함께 삶고 살짝 찢어서 샐러드에 넣어 드시라고 했어요. 3개월 후 근육량을 다시 측정해 보니 15% 이상 증가했어요. 보행 속도도 빨라지고 계단 오르기도 훨씬 수월해지셨다고 하시더라고요. 두 번째로 추천드리는 고기는 오리 백숙입니다. 많은 분들이 오리고기가 좋은가요? 라고 의아해 하시지만 오리는 70세 이후 혈관 건강에 탁월한 고기입니다. 오리고기 지방의 60% 이상이 불포화지방산이고 특히 올리브 오일의 핵심 성분인 올레산이 풍부합니다. 이 올레산은 LDL 콜레스테롤은 줄이고 HDL 콜레스테롤은 높이는 역할을 하죠. 즉 혈관을 막는 기름은 줄이고 혈관을 청소하는 기름은 늘려주는 작용을 하는 겁니다. 제가 진료한 72세 정씨 할아버지는 고지혈증으로 스타틴 계열 약을 드시고 있었는데 부작용으로 근육통이 심하셨어요. 그래서 식단에 변화를 주셨고 일주일에 2~3번 오리 백숙을 섭취하도록 권했습니다. 6개월 후 검사 결과 총 콜레스테롤은 270에서 210으로 LDL 콜레스테롤은 180에서 130으로 떨어졌어요. 더 중요한 건 HDL 콜레스테롤이 40에서 60까지 상승한 점이었죠. 오리고기에는 또한 팔미토 올레산이라는 특별한 지방산이 들어있어요. 이 지방산은 인슐린 감수성을 개선하고 혈당 조절에 도움을 줍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팔미토 올레산이 근육에서 포도당 흡수를 촉진하고 간에서 당신생을 억제해서 혈당을 안정시킨다고 해요. 70세 이후 당뇨 전 단계나 제2형 당뇨병 환자분들에게 특히 도움이 되는 거죠. 오리고기에는 오메가3 지방산인 알파 리놀렌산도 들어있어 혈액순환을 돕고 혈관 염증을 낮추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특히 EPA와 DHA의 정구물질 역할을 해서 뇌 건강에도 좋아요. 알파 리놀렌산은 뇌혈관 장벽을 통과해서 뇌세포막을 구성하는 인지질의 원료가 되거든요. 이것이 기억력과 인지 기능 유지에 도움을 주는 이유입니다.
단 주의할 점은 훈제 오리나 양념 오리구이는 피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반드시 백숙으로 물에 삶아 기름기를 줄여 드셔야 하고 무, 대파, 생강을 함께 넣어 끓이면 소화도 잘 되고 비린내도 사라집니다. 세 번째는 쇠고기 중에서도 가장 부담 없는 부위 바로 우둔살입니다. 이 부위는 지방이 적고 단백질과 철분이 풍부해서 근육 유지와 빈혈 예방, 그리고 인지 기능 보호에 아주 좋습니다. 100g당 지방은 겨우 2에서 3g 수준인데 단백질은 21g이 들어있어 닭가슴살 못지않은 영양을 자랑하죠. 또한 철분 함량이 돼지고기의 2배, 닭고기의 3배나 됩니다. 게다가 우둔살에 들어있는 햄철은 흡수율이 높은 형태의 철분이라 70세 이후 철분 흡수력이 떨어지는 분들에게 딱 맞는 고기입니다. 76세 윤씨 할머니 사례가 있습니다. 빈혈 진단을 받고 철분제를 처방해 드렸지만 위장장애로 약을 잘 못 드셨습니다. 그래서 우둔살을 삶아서 일주일에 3번 100g씩 드시게 했고 3개월 후 혈색소 수치가 9.2에서 11.5로 회복됐고 피로감도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우둔살에는 또한 아연이 풍부합니다. 아연은 면역 기능에 꼭 필요한 미네랄인데 70세 이후에는 아연 결핍이 흔하게 나타나요. 아연이 부족하면 상처 회복이 늦어지고 감염에 취약해지며 미각이 둔해집니다. 우둔살 100g에는 하루 필요한 아연의 30% 정도가 들어있어서 효과적으로 보충할 수 있어요. 또한 아연은 DNA 합성과 세포 분열에도 관여하기 때문에 건강한 노화에 필수적인 영양소입니다. 우둔살에는 또 하나의 강점이 있습니다. 바로 비타민 B12가 풍부하다는 점이죠. 이 성분은 신경세포 보호와 기억력 유지에 꼭 필요한 영양소인데 70세 이후에는 위산 감소로 흡수가 어려워지기 때문에 식품 섭취가 더 중요해집니다. 비타민 B12 결핍은 거대적 아구성 빈혈뿐만 아니라 인지 기능 저하, 우울증, 말초신경병증까지 일으킬 수 있어요. 특히 노인성 치매와 비타민 B12 결핍성 인지 장애를 구별하는 것이 중요한데 후자는 조기에 발견하면 완전히 회복 가능합니다. 조리 시에는 기름에 굽기보다는 푹 삶거나 찜으로 조리하는 것이 좋고 생강, 마늘, 대파와 함께 2~3시간 푹 끓이면 소화도 잘 되고 부드럽게 드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고기는 아니지만 고기보다 더 귀중한 단백질 공급원 바로 고등어입니다. 고등어는 단백질 20g과 함께 EPA, DHA 같은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해 치매 예방과 심장 건강에 매우 효과적입니다. DHA는 뇌에서 신경가 소성을 증진시키는 역할을 해요. 신경가 소성이란 뇌가 새로운 신경 연결을 만들고 기존 연결을 강화하는 능력인데 이게 학습과 기억에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70세 이후에는 이런 신경가 소성이 떨어지는데 DHA 섭취가 이를 회복시키는데 도움을 줘요. 또한 DHA는 뇌에서 BDNF라는 신경성 장인자의 분비를 촉진하는데 이 물질은 뇌세포의 생존과 성장에 꼭 필요합니다. EPA는 또 다른 중요한 기능을 합니다. 바로 혈관 내피세포 보호예요. EPA는 혈관 내피에서 일산화질소 생성을 촉진해서 혈관을 확장시키고 혈압을 낮춰줍니다. 또한 혈소판 응집을 억제해서 혈전 형성을 막아줘요. 70세 이후에는 혈관 탄력성이 떨어지고 혈압이 올라가기 쉬운데 EPA가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미국 시카고 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일주일에 2회 이상 등푸른 생선을 먹은 노인은 치매 발병률이 60% 낮았고 그 중에서도 고등어, 꽁치, 삼치의 효과가 가장 두드러졌습니다. 74세 안씨 할아버지도 기억력 저하로 병원을 찾으셨고 식단에 고등어를 일주일에 3회 넣도록 권했습니다. 6개월 후 인지 기능 검사 결과가 확연히 향상되었고 가족들도 변화를 뚜렷이 느꼈습니다. 고등어는 또 하나의 장점이 있습니다. 오메가3가 혈액을 맑게 하고
혈중 염증을 줄이는 역할도 하기 때문에 심근경색, 고혈압, 뇌졸중 예방에도 효과적입니다. 특히 CRP라는 염증 지표를 낮추는 효과가 뛰어나요. 만성 염증은 동맥경화, 치매, 암 등 노화 관련 질병의 공통 원인인데 고등어의 오메가3가 이런 염증을 억제해 줍니다. 실제로 오메가3를 꾸준히 섭취한 70세 이상 노인들의 CRP 수치가 평균 30% 이상 감소했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조리법은 꼭 구이 형태로 기름을 두르지 않아도 고등어 자체의 기름으로 촉촉하게 익고 껍질에 칼집을 내고 생강, 레몬즙을 곁들이면 비린내 없이 맛있고 소화도 잘 됩니다. 고등어를 구울 때 주의할 점은 너무 높은 온도에서 굽지 않는 것입니다. 중간 불에서 천천히 구워야 오메가3 지방산이 파괴되지 않고 유지됩니다. 다만 과다 섭취는 출혈 위험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일주일에 2, 3회에 한 번에 한 토막 정도가 적당합니다. 특히 와파린이나 아스피린 같은 혈전 용해제를 복용하시는 분들은 의사와 상담 후 섭취량을 조절하셔야 해요. 핵심은 고기를 아예 끊는 게 아니라 올바른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똑같은 단백질 섭취라도 어떤 고기를 선택하느냐에 따라 건강 결과가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제가 40년간 수많은 환자들을 진료하면서 확실히 알게 된 사실은 70세 이후에는 양보다 질이 중요하다는 점입니다. 많이 먹는 것보다 제대로 된 것을 먹는 게 훨씬 중요하죠. 가공육과 고지방 고기를 피하고 대신 양질의 단백질을 섭취하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의 건강 상태는 놀랍도록 달라질 거예요. 혈관 건강, 근육 건강, 뇌 건강 모두 개선되실 겁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바꾸시면 될까요? 실천 가능한 가이드를 제시해 드릴까? 햄 대신 삶은 닭가슴살을 드세요. 아침 식사에서 햄을 빼고 삶은 닭가슴살을 넣으세요. 전날 미리 삶아 놓고 냉장고에 보관했다가 아침에 샐러드에 넣어 드시면 됩니다. 치킨 가라아게 대신 구운 고등어를 드세요. 튀김 요리 대신 구운 생선으로 바꾸세요. 고등어는 일주일에 2번에서 3번, 다른 날에는 삼치나 꽁치로 대체하셔도 좋아요. 양념 불고기 대신 우둔살을 드세요. 달달한 양념 대신 소금이나 후추로만 간을 해서 드세요. 우둔살을 푹 삶아서 국물과 함께 드시면 맛도 좋고 영양도 풍부해요. 갈비탕 갈비 대신 오리 백숙을 드세요. 기름진 갈비 대신 불포화지방산이 풍부한 오리고기로 바꾸세요. 백숙으로 끓이면 기름기도 적당히 빠지고 소화도 잘 됩니다. 핵심은 양념을 줄이고 삶는 방식으로 조리법을 바꾸는 것입니다. 튀기거나 굽지 말고 삶거나 찜으로 조리하세요. 그리고 인공 조미료나 설탕 대신 천연 향신료를 사용하시면 더욱 좋아요. 마늘, 생강, 양파, 대파 같은 천연 향신료들은 항염 효과도 있고 소화도 도와줍니다. 조리할 때 또 하나 중요한 점은 조리 온도입니다. 고온에서 조리하면 AGES나 헤테로사이클릭 아민 같은 독성 물질이 생성되므로 가능한 한 낮은 온도에서 오래 조리하는 것이 좋아요. 삶기나 찜은 100도 이하에서 조리되므로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또한 고기를 조리하기 전에 미리 양념에 재워두면 AGES 생성을 줄일 수 있어요. 특히 산성 재료인 식초나 레몬즙을 사용하면 효과적입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단순해 보이시나요? 하지만 이 작은 변화가 여러분의 노후 건강을 완전히 바꿀 수 있어요. 제가 40년간 의사로 일하면서 수없이 봐온 일이에요. 올바른 식습관을 가진 분들은 85세가 되어도 건강하게 지내시지만 잘못된 식습관을 가진 분들은 70세부터 각종 질병으로 고생하시거든요. 실제로 제가 진료하는 환자분들 중에 90세가 넘어서도 정정하신 분들이 계세요. 이분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시나요? 바로 젊었을 때부터 올바른 고기를 선택해서 드셨다는 점입니다. 가공육은 절대 드시지 않고 기름진 고기보다는 살코기 위주로 드셨어요. 그리고 조리법도 삶거나 찜으로 하셨죠. 고기 하나 바꾸는 선택이 수명을 바꿀 수 있습니다. 햄 대신 닭가슴살,
갈비 대신 오리백숙. 이런 작은 변화가 10년 후, 20년 후 여러분의 건강을 결정짓게 될 거예요. 지금 당장 냉장고 속 고기를 점검해 보세요. 햄, 소시지, 베이컨 같은 가공육이 있다면 과감히 치우시고 대신 오늘 말씀드린 4가지 고기로 바꿔보세요. 건강한 선택이 결국 병원비를 줄이고 가족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는 길입니다. 제가 진료한 많은 환자분들이 식습관을 바꾸신 후 약값이 절반으로 줄어들고 병원 내원 횟수도 크게 감소했어요. 건강한 노후는 선택입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위한 첫걸음을 오늘부터 시작해 보세요.